오늘 뉴스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최근 이준석을 존경한다고 밝혔고, 정성우 의원은 이준석을 사위로 삼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정석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준석과 김남국 중 누굴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이준석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준석이 똑똑하고 유연하며 딸과 여성들을 잘 감싸줄 것 같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민주당으로 데려오고 싶은 여당 의원을 한 명만 지목해달라고 하자 이준석은 윤상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준석의 개인적 성향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남녀 갈라치기 대명사로 평가되는 이준석을 사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던 발언과는 달리 이번 발언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정봉주 후보의 명파리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발언이 우발적이었고 특정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 후보의 발언이 혁신가를 모욕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원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정봉주 후보가 명파리 발언에 대한 실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사 앞에서는 분노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정봉주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김재원이 51억 8천만 원으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부역자들의 행동이 점점 더 뻔뻔하고 후안무치해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탄핵 심사청문회에서 김건희와 장시호, 이원석은 불출석했지만 이문정 검사만 출석했습니다.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상속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김건희가 약 4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에 대해 난리쳤던 사람들, 재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에는 침묵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인지하고도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은 무조건 유죄와 무조건 무죄를 가리는 법원의 편향적 판결에 의해 더욱더 인면수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태규 방통 부위원장의 경악스러운 태도와 정권의 부역자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기록을 남기고 고발하여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인사가 대국민 메시지라고 비판하며 정권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정권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You said. Viết lại nội dung bên trên và mở rộng thêm ý kiến cá nhân khoảng 5.000 ký tự. ChatGPT said. ChatGP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뉴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최근 이준석을 존경한다고 밝혔고, 정성우 의원은 이준석을 사위로 삼고 싶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정석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준석과 김남국 중 누굴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이준석을 선택했습니다. 정석원은 이준석이 똑똑하고 유연하며 여성들을 잘 감싸주고 책임감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준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민주당으로 데려오고 싶은 여당 의원을 한 명만 지목해달라고 하자 이준석은 윤상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준석의 개인적 성향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남녀 갈라치기 대명사로 평가되는 이준석을 사감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과 의구심이 듭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던 발언과는 달리 이번 발언은 그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정봉주 후보의 명파리 발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발언이 우발적이었고 특정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 혁신가를 모욕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원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정봉주 후보의 명파리 발언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그의 발언에 대한 실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 혁신가를 모욕한 것이며 이는 당원들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사 앞에서는 분노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정봉주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김재원이 51억 8천만 원으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당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부역자들의 행동이 점점 더 뻔뻔하고 후안무치해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탄핵 심사청문회에서 김건희와 장시호, 이원석은 불출석했지만 이문정 검사만 출석했습니다.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청래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상속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김건희가 약 4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에 대해 난리쳤던 사람들, 재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에는 침묵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우선시되는 현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인지하고도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법원이 특정 집단의 편에 서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은 무조건 유죄와 무조건 무죄를 가리는 법원의 편향적 판결에 의해 더욱더 인면수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태규 방통 부위원장의 경악스러운 태도와 정권의 부역자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기록을 남기고 고발하여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정의를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인사가 대국민 메시지라고 비판하며 정권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